안녕하세요. G마켓 옥션 판매자 센터 김수진입니다. 오늘 4월 세 번째 라이브죠? 세 번째 라이브를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은 CPC 광고와 CPP 광고 세팅하기 실전 편으로 준비를 했어요. 시작 전에 항상 안내드리고 가는 내용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G마켓 옥션 파트너 센터 접속하시면 판매 가이드 보기, 온라인 교육 영상 보기, 라이브 강의 신청 가능하시고요. G마켓 비즈니스 카카오톡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서비스 개편 소식 및 혜택을 빠르게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메일 수신 동의해 주신 분들은 뉴스레터로 G마켓 옥션 판매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신가요? 그럼 지금 빨리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연님, 안녕하세요. 유유님, 은서파더님. 네, 저희 오신 분들은 채팅창에 출석 체크 링크 올라가고 있습니다. 출석 체크 해주시면 광고에 사용하실 수 있는 임원이 10,000원, 1만원 지급드리기 때문에 출석 체크도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저희 매주 들어오시기만 하셔도 광고성 임원이 최대 몇만 원까지 받아가실 수 있잖아요. 출석 체크 잊지 말고 해주세요. 최대 20명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저희 오늘 트렌드를 읽어드립니다. 제가 아까 유유님께서 광고다라고 하셨을 때 조금 깜짝 놀랐던 게 내가 지금 무슨 광고를 하고 있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라이브 주제가 광고잖아요. 제가 왜 깜짝 놀랐는지 오늘 준비한 트렌드를 읽어드립니다를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보미님도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요거 혹시 보셨어요? 과자에 광고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다 하셨을 때, 나 지금 내가 무슨 광고를 하고 있나, 나 앞광고 하고 있나, 이것 때문에 잠깐 놀랐는데, 이게 뭐냐면, GS25시 편의점에 있는 과자라고 해요. 이거 보신 분 계세요? 네, 과자를 판매를 하는데, 이렇게, 삼성생명 보장검진 대축제라고 해서 QR코드를 찍게끔 아예 과자 패키지에 광고가 붙은 거예요. 정말 이거는 뭐죠? 대놓고 앞광고죠? 대놓고 앞광고. 그래서 이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요거 이제 잠깐 살펴봤어요. 보니까 이 상품은 이제 광고비를 감안해서 7년 전에 팝콘 가격인 1,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대요. 1,000원을 판매하고 있고 과자 요즘 과자 가격 되게 비싸잖아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여기 참여를 해서 뭐 이제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서 뭐 참여를 하면 뭐 추가로 또 상품권도 주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런 과자를 본다면 과자에 뭐 이런 광고가 붙어 있지? 이러면서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공짜같이 생기셨대요. 맞아요.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광고를 이제 대놓고 광고를 하고 우리는 저렴하게 저렴하게 이 제품을 구매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자 하나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가 제가 좀 살펴봤더니 광고주가 있겠죠? 이 삼성생명 광고주가 있을 거고 또 과자를 구매하는 우리 소비자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 과자를 만드는 제조사 공장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세 명한테 모두 좋은 거예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를 할 수 있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광고를 할 수 있어서 좋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팝콘을 7년 전 가격인 1,000원에 구매할 수 있어서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죠? 광고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저렴하게 또 제조할 수 있고 요런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저게 마케팅 효과가 있을까? 대표님들도 이제 우리 셀러잖아요.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광고 보셨을 때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진짜 저게 효과가 있는 건가? 만약에 내가 저렇게 광고를 붙인다면 어떤 광고를 붙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제 저만 그런가요? 저는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마케팅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편의점에 들어오는 분들은 10대에서 한 30대?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편의점 잘 안 가시거든요. 그래서 10대, 30대 정도일 텐데 저런 그 건강 검진? 요런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거죠. 이 삼성생명에서 광고를 집행했던 그 목적이 정말 그냥 우리 이 이벤트를 좀 많이 노출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했으면 사실 광고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우리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환이 중요하잖아요. 매출이 일어나야 우리가 이제 이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럼 과연 건강검진까지 진행을 할까? 또는 뭐 삼성생명이니까 다른 뭐 보험 상품이나 이런 것들까지 이어갈까? 뭐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과연 10대에서 30대 분들, 뭐 30대는 그럴 수 있겠지. 10대 분들은 그냥 QR코드 찍어보고
뭐 들어가 보긴 하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전환은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광고주가 어떤 광고를 이제 뭐 목적으로 두었느냐, 어떤 목적을 두고 이 광고를 집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뭐 좋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 뭐 요런 게 이제 좋은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계속 라인업을 늘려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성 팝콘이라 불릴 것 같아요. 광고가 제품을 먹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하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게 하나 더 이제 생각이 났어요. 혹시 뭔지 아신가요? 광고를 대놓고 제공을 하고 좀 저렴하게 해주는 거. 아마 대표님들 댁에서도 다 보고 계시는 걸 거예요.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 있죠? 그죠? 저희 신랑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조금 이제 넷플릭스 보다 보면 중간에 광고가 좀 뜰 거야. 그거 광고 어쩔 수 없이 봐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왜 안 뜨던 광고가 떠? 이렇게 했더니 조금 더 싸서 바꿨어, 요금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광고를 보고 요금제를 낮춰주는 그런 이제 제도. 그래서 넷플릭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뭐 이제 문제 풀면 리워드를 준다라던가 아니면 뭐 광고 하나 봤을 때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면 포인트를 지급한다라던가 이런 포인트 앱들이 있죠. 그게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예 소비자, 우리가 주체인 거예요. 우리의 그 주목과 우리의 이목과 트래픽은 공짜가 아니야. 그쵸? 광고를 허락할 테니까 광고를 볼게. 대신에 나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 뭐 요런 개념으로 저는 재밌게 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과자를 실질적으로 보진 못했지만, 근데 이 과자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과연 이게 편의점에서 하는 광고일까? 편의점에서 이제 마케팅을 진행했을 때 먹힐까? 이게 좀 의문이 들었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 건강검진에 관심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 과자를 본다 하더라도 QR을 굳이 찍고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다음 액션을 취하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 며칠 전에 제 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 동생이 이제 해외로 왔다 갔다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누나 나 이제 건강검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건강검진을 좀 알아봐줘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이 과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생명 모시기 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 광고가 떠올렸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목적으로 둔 광고였다라고 하면 저는 뭐 성리적인 마케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심이 없던 저도 이 과자를 떠올리면서 이 브랜드를 떠올리게 됐으니까. 네. 다음 고민 있어요 시간에는요. SM땡땡땡님이 주셨어요. 이것도 저는 되게 고민 자체를 재밌게 읽었는데요. 손목시계 판매자 분이시래요. 근데 이제 시계 키워드로만 하니까 유입이 너무 적거나 또는 뭐 단가가 높을 수도 있겠죠. 유입이 너무 적어서 취업, 건기식 등 타겟이 들어올 만한 다른 카테고리로 확장을 해서 유입을 늘려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로 키워드를 넣었을 때 제 시계가 나왔으면 하는데 이렇게 키워드 광고를 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거를 이제 이해를 하셨나요? 대표님들? 혹시 이거 질문 올려주신 분이 오셨으면 저예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맞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계를 판매를 하는데 트래픽이 너무 유입이 적다 보니까 조금 이 시계를 살 것 같은, 시계를 구매할 것 같은 시계를 구매할 것 같은 분들이 검색하는 다른 키워드를 광고로 입힘으로써 내 제품을 한 번 더 노출하고 싶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계 상품을 가지고 내가 우리 이제 CPC 광고 돌릴 때 뭐 일반 광고를 돌리면서 키워드 지정하시면 되잖아요. 요양보호사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내 제품을 노출시키고 싶어라고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죠. 저도 이제 광고 테스트 할 때 테스트 계정에서 이제 돌릴 때 일단 뭐 있는 상품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키워드 아무거나 넣고 이렇게 시연을 하잖아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일단 G마켓에서 요양보호사라고 검색하시는 분들이 계실지가 일단 첫 번째 의문. 요양보호사라고 검색을 G마켓에서 할까? 이제 이거는 G마켓 우리 키워드 몇 번 검색하고 하는 그 부분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요게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분들께서 시계를 착용을 하시나요? 요양보호사분들이 많이 착용하는 시계다라고 하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아예 연관성이 없는 키워드는 저는 굳이 불필요한 세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손목시계라고 한다고 하면 손목시계가 어떤 타겟이냐에 또 다르겠죠. 뭐 40, 50대 분들인지 아니면 요즘 10대들도 많이 하니까 뭐 초등학생도 있을 수 있고 만약 초등학생 손목시계다라고 하면 초등학생 손목시계라고 검색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누구죠? 30대 초중 후반 이제 학부모님들이겠죠. 그 학부모님들이 검색하는 다른 키워드에 차라리
광고를 돌린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이 시계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양보호사와 이 시계가 어떤 그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매칭이 된다라고 하면 돌릴 수는 있다. 근데 하지만 품질 지수 자체는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검색을 했는데 사실 그 요양보호사라고 검색을 누군가가 했다고 하면 그 시계를 원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뭐 아마 클릭률도 떨어질 거고 뭐 전환율도 당연히 없을 수도 있겠고 해서 아마 그 광고의 그 품질 지수 자체는 안 좋아질 거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손목시계와 연관된 시계에 연관된 그 외 키워드들, 세부 키워드를 조금 더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를 함께 하시면요. 지마켓 광고 실전편이라고 해서 CPC 광고와 CPP 광고를 이해하고 직접 세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광고 보고서 확인하고 피드백 후에 효율적인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심플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지금 광고하고 계시죠? 지마켓. 지마켓에서 광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 매출이 적어요. 광고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내 상품을 이제 상위에 띄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G마켓에는 광고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하고 계시지 않고 그냥 이 라이브를 통해서 좀 광고를 하는 법을 공부를 할 거다라고 하시면 이제 라이브 끝나시고 이 라이브 다시 보기 올라가면서 CPC 광고나 CPP 광고에 대해서는 좀 세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광고 세팅 준비는 뭐냐면 광고를 하기 전에 우리 뭐가 있어야 되죠? 간혹 이제 다른 플랫폼에서는 광고를 돌리면 매출 대금 정산 금액에서 차감이 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G마켓에서는 광고를 돌리기 위해서 판매 예치금을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산 관리 들어가셔서 판매 예치금 관리 들어가신 다음에 충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잠깐 같이 보여드릴까요? 정산 관리에서 판매 예치금 관리 들어가신 다음 옥션 G마켓 따로따로고요. 광고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광고머니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라이브를 잘 참여해줘서 퀴즈도 맞추시고 해야 돼요. 광고머니죠. 내가 매주 지급 드리는 G마켓 옥션 따로따로 설정하실 수 있고요. 설정하셔야 되고요. 일단 G마켓에서 광고를 돌리기 위해서 나는 판매 예치금을 충전할 거다라고 하시면 여기 충전하기 누르시면 돼요. 충전하기 잠깐 눌러보면 화면이 올라갔는데 제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네, 요렇게 보여요. 뭐 10,000원, 30,000원, 50,000원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충전하실 수 있고요. 무통장 입금도 되고요. 카드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판매 예치금을 충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판매 예치금을 내가 5만원, 10만원 이렇게 충전을 해두면 그 안에서 이제 CPC든 뭐든 광고비가 차감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예산만큼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해요. 그래서 그 다음 광고할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저는 G마켓에서 분명히 잘 팔리는 제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G마켓에서 안 팔리는 제품이 분명히 또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G마켓에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G마켓에서는 어떤 제품이 잘 팔릴까를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통계 들어가셔서 유입 분석, 전환이 있는 상품 위주로 광고를 하시는데요. 일단 광고를 돌려봐야 뭔가 전환이 있고 클릭을 하고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G마켓 들어가셔서 처음 광고를 하신다고 하시면 상품을 다 올려놓잖아요. 상품을 다 등록을 하시고 나서 G마켓에서 제공하는 무료 광고 2가지가 있죠. AI 매출업 광고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파워클릭 광고 20만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광고센터 들어가시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저희 지난 라이브 때 보셔도 나와요. 그래서 무료 광고를 집행을 해보시면서 그때 광고를 돌렸을 때 어떤 상품이 팔렸지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광고 리포트에도 나오지만 내 상품 통계 들어가셔서 유입 분석해서 전환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이 한번 잠깐 볼까요? 통계 들어가셔서 유입 분석 들어가시면 유입 탑 550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광고를 집행했던 또는 무료 광고를 집행했던 기간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시면 이걸로 슬쩍 추적기한 적용
주면 저희요. 여기 보시면 아유 이게 네 여기 유입당 판매율이 있죠? 그러면 유입당 판매율이 전환율이잖아요. 전환율이 분명히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무료 광고를 돌렸을 때 나왔던 데이터 자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G마켓에는 유독 안 팔리는 제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G마켓에 들어오는 고객님들과 내 제품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썸네일을 개선한다거나 가격을 조정한다거나 상세 페이지를 수정해서 전환율을 높일 수 있지만 아예 클릭 뭐 10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도 안 샀거나, 뭐 100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도 안 샀거나, 뭐 이런 제품들은 과감히 포기를 하시고 전환율이 있는 제품들 위주로 저는 광고를 돌려두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요렇게 무료 광고를 통해서 조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무료 광고도 다 썼어. 근데 나 지금 다시 광고를 돌려보고 싶어. 하지만 광고비를 뭔가 태울 그런 여유는 없어 라고 하시면 저는 그럼 차라리 그 부가 서비스, 포커스 광고를 해서 아래쪽에서라도 내 상품을 조금 노출시켜 보신던가, 그게 아니면 저희 알죠? 슈퍼딜 올킬을 통해서 조금 내 상품을 고객님들께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노출을 했더니 전환이 있네, 이런 데이터가 있는 상품을 찾아내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무턱대고 광고 돌려봐야지라고 해서 전부 다 키워드 세팅하고 이러면 사실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상품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일단은 광고를 할 만한 상품을 찾아내라 라는 게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가지고 왔군요. 이렇게 유입당 판매율이 나옵니다. 그럼 저는 무료 광고로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전환율이 있던 것들 위주로 따로 돌리거나 아니면 뭐 특정한 제품이 유독 잘 팔렸다라고 하면 파워클릭 일반 광고로 또 돌려보겠죠. 저희 G마켓 광고의 개요를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G마켓 광고에는 크게 AI 매출업, 파워클릭, 노출 보장형, 부가 서비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이제 CPC와 CPP 실전으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날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AI 매출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고객 행동과 취향 분석으로 맞춤형 상품 추천으로 노출 최적화. 그러니까 AI가 알아서 고객을 찾아서 노출시켜줄게 이거예요. 근데 노출 구자가 제일 중요하겠죠? 보시면 뭐 땡땡님을 위한, 제가 G마켓에 접속을 했으면 뭐 수진님을 위한 이렇게 해서 추천 상품이에요 라고 뜰 수가 있고요. 또 AI 추천 상품이에요, 검색 맞춤 AI픽이라고 해서 이런 지면에 뜹니다. 그 다음 파워클릭, 제일 중요한 광고죠. 그러니까 G마켓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내 제품을 가장 상단에 띄울 수 있는 그 광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워클릭 같은 경우에는 CPC 과금 방식이고요. CPC랑 클릭을 하면 광고비가 소진이 나가는 거예요. 클릭당 과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노출 지면 선택을 가능합니다. 뭐 이 상품을 추천드려요, 먼저 둘러보세요, 이 상품은 어떠세요,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노출 보장형, 또 오늘 다룰 노출 보장형 광고는 CPP다. 요거 이제 CPC와 CPP의 차이, 그래서 CPP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CPC는 클릭당 광고비가 소진되는 구조다라고 하면, CPP는 그냥 내가 하루 동안 얼마의 요 지면에 노출시킬 거야 라고 해서 그 노출 일자와 금액을 입찰해 주시면 하루 종일 추가 과금 없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출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G마켓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의 상품이에요, 모바일로 봤을 때 오늘의 상품이에요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선 집중 이 상품이라는 이렇게 파란색 그 시그널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주목도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외에 이제 부가 서비스가 있고요. 부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에서 조금 상단에 띄울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있는데, 자, 요것도 봐야 되겠죠. 우리 예를 들면 G마켓에서 상품을 검색을 했을 때, 아까 이제 강아지 반려견 리드줄이 나왔으니까 반려견 리드줄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맨 위에 이 상품을 추천드려요, 땡땡님을 위한 추천 상품이에요가 뜰 수도 있고요. 그 다음 PC로 봤을 때는 오늘의 프라임 상품입니다 라고 해서 뜹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부분이에요. 제가 파란색은 CPC 광고, 주황색은 CPP 광고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럼 일단 CPP 광고, 노출 보장형 광고보다는 CPC 광고, 파워클릭 광고가 더 상단에 뜨겠죠? 최대 몇 개까지? 8개까지 뜹니다. 내가 반려견 리드줄 이렇게 검색을 하면 1등부터
8등까지는 이 CPC 광고를 집행하는 상품을 노출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먼저 둘러보세요 구자거든요. 그 다음에는 최대 4개까지가 또 뜹니다. 이거는 노출 보장형 광고의 구자예요. 그래서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해서 뜹니다. 그 다음 또 최대 8개까지 이 상품은 어떠세요? 그리고 AI 추천 상품이요가 같이 뜨는데요. 일단 이것만 봤을 때 내가 가장 상단에 노출시키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떤 광고를 하셔야 되죠? 이 파란색 하우클릭 CPC 광고를 집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제 중간 정도에 노출시키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노출 부장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 노출 구자와 집행 광고를 매칭해서 한번 봤어요. 자, 그럼 우리 CPC 광고를 직접 이제 세팅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항상 광고 라이브 할 때마다 CPC 광고를 먼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CPP 광고를 먼저 같이 보여드릴게요. 접속을 해서 이제 광고센터에 접속을 합니다. 광고센터에 접속을 하셔서 노출 보장령으로 가세요. 노출 보장령에 광고 등록. 제가 이거 조금 키워볼까요? 그래서 저희 두 가지 키워드 프라임, 키워드 플러스는 이제 PC고요. 저희 이제 모바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키워드 플러스 모바일 클릭을 하시고 상품 선택으로 가시면 돼요.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광고할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요거 이제 이 기존에 등록해놨던 제품들 조금 화면을 키워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네. 기존에 등록했던 상품들, 이건 겨울 제품이니까 제일 위에 보이는 게 이 샌들이네요. 이 샌들 클릭을 하고 네, 키워드 선택 쪽으로 갑니다. 아래쪽에 내려오셔서 선택으로 가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키워드가 떠요. 여성 샌들, 뭐 샌들이 있고요. 여름 샌들 있어요. 아직 샌들 신을 그런 시즌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경쟁이 세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여성 샌들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클릭을 하시고 여기 이 화살표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여성 샌들 들어갔죠? 들어오신 다음에 자, 다음 중요한 노출 보장형 광고에서 중요한 입찰 정보 입력이에요.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입찰 기간이 나올 테고요. 그 다음 입찰 금액이 나오는데요. 하나 아래쪽에 내려가셔서 세팅을 할게요. 매일 최소 500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찰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제목은 입력하지 않으시면 그냥 이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G마켓, 노출 보장, 샌들 뭐 이렇게 저만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해둘 거고요. 그 다음 입찰 기간. 일단 내가 일주일 테스트 해보고 싶으면 일주일, 아니면 그냥 나 일단 하루만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루만 선택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아마 시간이 여기 3시까지만 업데이트되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제 내일 될 건데 제가 16일 우리 16일부터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16일로 선택을 하고요. 입찰 금액.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실시간 입찰 현황입니다. 우리 아까 노출 보장형 광고 구자가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여기 최대 4개. 여기 보여드릴게요. 최대 4개입니다. 최대 4자리가 있는데요. 지금 3분이 입찰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500원을 입찰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그 4개 구자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이제 600원으로 입찰을 하면 저는 가장 마지막에 4위로 500원 입찰을 한 거잖아요. 나는 밀리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안전하게 나 여기 이제 그냥 이 내 구자 안에 노출 보장으로 노출시키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600원으로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500원만 입찰을 하셔도 노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 500원 이렇게 입찰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소 입찰 금액이 500원. 최소로 지금 다 노출을 하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요거 최고가 자동 입찰은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600원으로 해놨어요. 600원으로 해놨는데 누군가가 저는 이제 이 노출 보장 구자 안에서는 난 무조건 1등 할 거야 라고 해서 네, 맞아요. 입찰 순서입니다. 요요님. 같은 입찰가인 경우에는 먼저 입찰하신 분을 먼저 노출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여기서 이 노출 보장 구자 안에서는 난 무조건 1등 할 거야 라고 해서 난 600원을 넣었어요. 근데 갑자기 유유님께서
나도 1등 할 거야. 라고 해서 700원을 넣었어요. 그럼 제가 2등으로 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고가 자동 입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사용 여부를 체크해 주시고, 나는 누가 들어와도 최고가로 입찰할 거야. 근데 나의 맥시멈 금액은 1,000원이야. 요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1,000원으로 설정을 해두면요. 제가 여기 600원으로 입찰했다고 하더라도 유희님께서 700원으로 입찰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다시 700원 이상 800원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 1,000원까지 올라가.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뭐 진짜 경쟁이 센 키워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여성 샌들 경우에는 최소 입찰 가격으로만으로도 노출 보장형 구자에 이제 올라갈 수 있지만 진짜 시즌 키워드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뭐가 있죠? 5월달 다가오고 6월 뭐 휴가 시즌에 필요한 물놀이 용품이라던가 아니면 5월 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관련 제품들 그런 키워드들은 이 이제 구자 경쟁이 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막 계속 입찰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걸 매번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나는 최대 이거 하루당 얼마까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어라고 하는 걸 여기다 미리 입력을 해두는 거야. 그러면 시스템이 알아서 최고 입찰가로 해줍니다. 근데 나는 3,000원으로 했는데 여기 600원을 해두고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 그럼 나는 3,000원이 입찰되냐? 그건 아니에요. 가장 높은 액수만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도 안 했는데 나 혼자 3,000원 내면 억울하잖아. 이게 약간 우리 부동산 경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도 입찰 안 했는데 나 혼자 과감하게 막 3,000원 불렀어. 3,000원에 낙찰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등 할 수 있는 금액 600원으로 끝난다.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 완료 누르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노출 보장형 광고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키워드가 많아진다라고 하시면 이제 쭉쭉쭉 뜨겠죠? 잠깐 턴을 보셔서 3개를 다 같이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이렇게 아이고 다시 뭐 하나하나 키워드를 설정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키워드를 한 번에 같이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네, 요거 3가지 다 가지고 와서 여기다 넣으시고요. 자,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각각 다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출 보장형 광고는 실질적으로 되게 심플하다, 오히려. 우리가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지금 노출 보장형 광고가 제가 G마켓에서 검색을 했을 때 한 4번, 4구자가 나오는데 순위가 한 8번째 이하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런 노출 보장형 광고는 언제 어떤 상품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오늘 퀴즈 맞춰주시면 광고성 임원이 지급드립니다. 이거 지난 라이브 시간에도 진행했던 퀴즈예요, 사실. 저희 복습입니다. 노출 보장형 광고는 언제 쓰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노출 보장형 광고 잠깐 보시면 G마켓 들어가셔서 여성 샌들은 많이 안 나올 테니까 지금 강아지, 이드줄 보시면 여기 먼저 둘러보세요. 나오죠? 쭉쭉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쭉쭉 나오고 오늘의 상품이요가 나오는데요. 여기죠? 이 파란색 시그널 네, 파란색 시그널 메시지 유윤님께서 쭉 계속 팔리는 거 생필품이라고 해주셨어요. 네, 유윤님 말씀도 맞는데 이제 제가 질문했던 의도는 노출 보장형 광고는 하루 동안 클릭이 10번 일어나든 100번 일어나든 300번 일어나든 금액이 추가 가금이 되나요? 추가 가금이 없죠. 트래픽이 많은 제품은 언제 있을까요? 네, 보미님께서 입찰가가 높은 시즌 상품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아요. 보미님께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보미님께 광고성 임원이 지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시즌 상품을 G마켓이든 아니면 뭐 타 플랫폼이든 광고를 집행을 해보시면요. 광고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CPC로 집행을 하면요. 물론 전환이 그만큼 잘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 전환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CPC 같은 경우에는 클릭이 일어날 때마다 과금이 돼요. 그럼 내가 예산을 설정해 두지 않으면 정말 무한정 광고비가 과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출보장형 광고 같은 경우에는 노출보장형 광고라고 해서 완전 하단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CPC 광고와 CPC 광고 중간에 있는 구자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노출을 해도 충분히 고객님들이 많이 내 상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즌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하루에 내가 입찰 가능한 금액을 적어두고 노출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뭐 100번이 일어나든 1000번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노출 추가 가금이 되지 않는 그런 상품들을 집행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미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하시죠? 그러니까 CPC 단가 자체가 높은 시즌 상품. 정확히 말씀드리면 CPC 단가 자체가 높은 시즌 상품은 CPC 단가도 높고 노출도 클릭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라리 노출 보장형 광고로 빼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 CPC 파워클릭 광고입니다. CPC 광고의 특징. 일단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된다. 그래서 우리 아마 지마켓 하시는 분들은 CPC 광고는 다 필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CPC 광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1등부터 몇 등 이내에 내 상품을 띄울 수 있는 광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세부 키워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뭐 CPC 단가가 높지도 않습니다. 물론 대형 키워드는 CPC 단가가 높죠. 근데 세부 키워드만 잘 공략을 해도 저는 내 상품을 조금 상단에 띄울 수 있기 때문에 CPC 광고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CPC 광고는 간편 등록과 일반 등록이 있습니다. 자, 간편 등록과 일반 등록 광고를 살펴보시면, 자, 간편 등록은 뭐 따로 키워드를 선택하는 게 없어요. 상품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 상품 간편 등록으로 집행할래?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1회 허용에서 뭐 당연히 이건 존재하는 거고, 일반 등록 같은 경우에는 나 노출 기간과 요일과 시간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간편 등록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일반 등록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좀 매칭을 해서 광고를 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 간편 등록은 그냥 그 상품, 뭐 상품들끼리 이렇게 통합해서 돌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사실 중요한 건 이것보다 저는 지마켓에서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무료 광고 집행을 하죠. AI든 뭐 파워클릭이든 무료 광고로 집행을 해보고 내가 이제 유료 광고를 집행을 할 때 저는 파워클릭 간편 등록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지마켓에 오는 고객님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지 또는 내 상품을 찾는 사람이 어떤 키워드로 사는지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물론 무료 광고 기간에 이제 조금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겠지만 그런 걸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새로 등록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편 등록을 해보고 이걸 이제 약간 반자동화 시켜서 돌리는 거죠. 간편 등록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그중에서 특정 키워드들은 유독 전환율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들은 따로 빼서 일반 등록으로 집행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지마켓에서 파워클릭 광고 처음 해보신다라고 하시면 저는 간편 등록으로 무조건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편 등록부터 시작을 권장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간편 등록 세팅하는 거 같이 보셔야 되겠죠? 광고 들어오셔서 파워클릭 광고 등록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등록과 간편 등록이 있는데요. 간편 등록으로 집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광고 그룹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광고 그룹 제가 이제 테스트니까 제가 그룹명도 말씀드렸죠? 나중에 광고 리포트 보고서 봤을 때 이 그룹명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광고 그룹 A, B, C 이렇게 해두면 A에 어떤 상품을 집행했었지? 뭐 B 그룹에는 어떤 상품을 집행했었지? 이런 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 시간은 소중하니까 저는 이 그룹명 자체에 지마켓이면 G, 뭐 옥션용 A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뭐 지마켓 예를 들면 애견용품 간편 이렇게 표시를 한다거나 이거는 이제 자유죠. 내가 알아보기 쉽게. 저는 오늘 테스트니까 지마켓 테스트 계정 이렇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테스트 만들고요. 자, 1일 허용 예산 설정해 두셔야 돼요. 내 판매 지금에 내가 100만 원 넣어놨어. 근데 1일 허용 예산 설정 안 해놓으면 그 지금 100만 원이 빠르게 소진되겠죠. 그래서 하루 동안 사용할 그 예산을 꼭 정해주세요. 나는 하루에 10,000원까지만 쓸 거야. 30,000원까지만 쓸 거야. 라고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제외 키워드는 아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실 키워드가 없죠. 근데 이 제외 키워드가 있다라는 거는 나중에 광고를 돌려보고 광고 수정 들어가셔서, 나 이 키워드로는 전환이 하나도 없어. 광고비만 먹는 것 같아. 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 키워드들을 여기다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여기 지면 선택. 요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광고를 처음 해볼 때 모든 지면에 노출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지면에 노출해야 사람들이 내 상품을 많이 보고 들어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광고비가 너무 빨리 소진돼요. 진짜 제가 특히 예를 들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 예산을 10,000원, 30,000원 요 정도로 해두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빨리 소진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세부 지면 선택 들어가셔서 그냥 키워드 검색 결과 페이지만 두시고 집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렇게 안 하시면 광고비 굉장히 빨리 소진이 됩니다. 요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희망 클릭 비용. 90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90원으로 하면 노출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 우리가 이제 그 무료 광고 기간에 집행했던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하면 평균값이 나오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래도 한 150원 정도로 놓고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너무 노출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순위가 낮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이 희망 클릭 비용을 또 그때 300원 이렇게 올려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내 마진이나 판매 가격에 따라서 좀 다른 거긴 하지만 그냥 저는 한 150원으로 시작을 해보고요. 그래서 상품 선택 검색어 나오죠? 내 상품을 선택하셔야 돼요. 쭉 나오면 여기 쭉 나옵니다. 제가 예시로 하나 뭐를 드려볼까요? 배변 봉투가 있을 거예요. 아이고. 배변 봉투 이렇게 있겠죠? 요 상품을 나는 광고할 거야 라고 하면 추가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배변 봉투를 제 색상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그룹으로 묶어놨어요. 들어가시면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상품 구매하실 때. 나는 여기서 대표 썸네일을 뭘로 할 것인가. 왜 들어와서도 다크 그린이 전환율이 좋을 수도 있고요. 핑크가 전환율이 좋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표로 광고로 집행한 이 대표 옵션은 또 썸네일도 한번 신경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색상별로 조금 이렇게 같이 썸네일을 모아놨다거나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광고로 이제 배변 봉투라고 검색을 해서 제 상품을 보셨을 때 다크 그린만 있는 게 아니고 핑크와 다른 색도 있어요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썸네일을 따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 광고를 집행하는 대표 상품을 또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자, 일단 추가해볼게요. 그래서 등록 완료 들어가시고 등록 완료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간편 등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양한 상품들 제가 지금 배변 봉투만 있지만 강아지 리드줄이라던가 아니면 강아지 캐리어라던가 강아지 아기띠라는 이 애견용품 관련된 것들을 이제 하나로 그룹으로 묶어서 또 집행을 해보면 어떤 것들이 조금 효율이 있었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세부 지면 선택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간편 등록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 하나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이시죠? 제가 이제 광고 리포트 부분에서도 잠깐 말씀드릴 텐데 먼저 보시면 자, 여기 애견 배변 봉투. 그러니까 제가 이 상품 등록할 때 자꾸 똥봉투 하는데 지금 그래도 라이브 시간에는 똥봉투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배변 봉투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배변 봉투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입에 안 익어서 저 똥봉투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근데 이 똥봉투 같은 경우에 이제 전환율이 이 정도 나옵니다. 클릭률이 이 정도 나옵니다. 클릭률이 이 정도 나오고 11위 정도에 노출이 됐다. 그리고 평균 클릭 비용이 한 800원 정도 됐다라고 했어요. 요거 봤을 때 전환율이 10%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볼게요. 전환율이 10%였다. 그러면 이 상품은 광고를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저는 이 간편 등록으로 집행을 하고 나서 나온 이 데이터를 보고 요 키워드는 내가 조금 신경 써서 살릴만 하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애견 배변 봉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등록으로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등록으로 하는 거 잠깐 같이 보여드릴게요. 파워클릭 광고 등록 들어가셔서 우리 아까는 간편 등록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간편 등록 쪽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데이터가 나왔어. 똥봉투도 키워드 클릭률 있나요? 똥봉투는 검색 안 해봤어요. 저는 그냥 제가 제 상품을 언급할 때 똥봉투 광고 해야지 똥봉투 얼마나 나갔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똥봉투가
이게 있는 건데 오늘은 라이브니까 좀 격식 있게 배변 봉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반 등록 들어가신 다음에 똥봉투 키워드 검색량이 있는지부터가 궁금하네요. 그죠? 추가 오늘 G마켓 배변 봉투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이 광고 그룹 자체도 내가 알기 쉽게 나중에 보고서를 봤을 때 어떤 상품의 광고가 집행된 거지라고 알기 쉽게 써주시는 게 좋고요. 들어가서 보시고 아이고 배변 요거 추가하시고요. 자, 키워드 선택. 이제 간편 등록에는 없던 키워드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를 내가 선택을 해주면 돼요. 자, 여기 키워드 추천이 뜨죠? 그럼 저는 아까 애견 배변 봉투라고 해서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애견은 없네요. 일단 배변 봉투. 조회수도 나오고요. 클릭률도 나오고요. 아까 유윤육에서 우리 똥봉투 있나? 아이고. 볼게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없어요, 네. 여기. 없어요, 전혀. 똥봉투는 없고요. 애견 배변 봉투. 제가 이제 집행하려고 했던 일반 키워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없네요. 근데 저는 간편 등록에서 어쨌든 전환이 있던 키워드였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광고 전략 선택 들어가셔서 자, 여기 노출 일단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저는 일단 다 노출시키고요. 예산도 마찬가지로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이거 파워클릭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얼마 정도 쓸 건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노출 지면 여기도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래서 여기 다 제외하시고 저는 검색 결과 페이지만 남겨놓고 싶어요. 일절 정보 입력 누르시고 이제 여기 키워드당 우리 간편 등록 같은 경우에는 다들 격식 있는 키워드를 쓰시는가 봅니다. 그쵸? 저만 똥봉투 하나 봐요. 네, 여기서 이제 간편 등록 같은 경우에는 희망 클릭 비용을 입력하는 게 없죠. 하루 예산만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일반 등록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별로 이제 내가 좀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아까 한 800원 정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800원보다는 조금 낮춰서 한번 올려보는 거죠. 500원. 희망 한 번 클릭당 500원이 나가는 거 500원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그냥 아예 난 800원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하시면 800원. 800원 해봤을 때 해당 키워드 애견 배변 봉투로 검색을 했을 때 내 상품이 몇 위에 노출되시는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광고를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근데 1등이야. 그럼 700원으로도 해봐도 되지 않을까? 700원 해. 또 1등이야. 그럼 굳이 700원을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조금 이제 조금 내 상품과 마진과 이런 클릭 비용의 단가를 좀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기는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정말 센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나 예산 많아. 우리 대표님께서 넉넉하게 마케팅비에 태우러 가셨어. 그럼 나 예산 많잖아요? 그럼 나 무조건 1등 할 거야. 무조건 2등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순위로 지정을 하시고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등록 완료 눌러주시면 되고요. 일단 간편 등록 먼저 집행을 해보시면 아마 데이터가 조금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좀 어떤 광고의 방향이 잡히실 수 있거든요. 간편 등록 먼저 집행을 해보시면 아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한 리포트 확인이 있죠. 광고만 집행을 계속하면 안 되겠죠. 광고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이제 광고 운영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아마 이 용어조차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G마켓 광고 데이터에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평균 클릭 비용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노출수는 뭐냐면 그 말대로 그 광고가 노출된 횟수예요. 그리고 클릭수는 뭐죠? 광고가 클릭된 횟수죠. 내가 10번 클릭되면 CPC 같은 경우에는 10번에 걸쳐서 그 맞는 단가에 따라서 과금이 될 테고 클릭률은 노출수 대비 클릭된 횟수를 말합니다. 자, 우리 잠깐 복습을 해보면 클릭률이 너무 낮아. 뭐가 문제지? 가격이 작거나 썸네일이 너무 멋이 없거나, 그죠? 클릭을 부르지 않는 썸네일이거나. 그리고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평균 클릭 비용은 광고를 클릭했을 때 1회당 비용이고 광고비를 클릭수로 나눈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산수니까 넘어가고요. 광고 비용은 당연히 클릭수 곱하기 클릭당 비용. CPC 같은 경우에, 그죠? 클릭수 곱하기 클릭당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 전환 데이터. 구매수, 구매 금액, 전환율, 광고 수익률 나옵니다. 그래서 구매수는 당연히 구매수고, 금액도
넘어가고요. 전환율 제일 중요하죠. 광고를 클릭하고 상품 페이지로 이동한 후에 상품을 구매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뭐 구매수 나누기 클릭수 곱하기 100 해서 우리가 전환율이 몇 %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환율이 뭐 상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몇 % 이상이 나와줘야 좋다 이거는 없어요. 근데 전환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습니다. 광고 수익률. 자, 우리 로아스 또 뭐 ROAS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투자한 광고비 대비 얻은 매출, 판매 금액을 말합니다. 아, 이거 말씀드려야겠다. 이 G마켓에서 광고 로아스 계산할 때요. 이 매출은 내가 처음에 등록한 그 매출, 그 판매 금액 있죠. 이 판매 금액, 제품. 내가 2만 원짜리를 2만 원으로 등록을 하고 뭐 얼마의 할인이 돼서 판매를 할 수 있지만 그 판매된 그 매출이 아니라 내가 등록한 판매 금액이라고 보셔야 돼요. 어쨌든 그거는 뒷부분에서 또 나올 거고요. 로아스가 이제 구매 금액 나누기 광고비에서 1이 빠졌네요.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내가 광고비를 얼마 투자했는데 얼마의 매출이 일어났는지 이 광고 수익률을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로아스가 광고의 그 지표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광고 데이터 로아스를 볼게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제가 이게 아마 간편 등록으로 집행을 해본 데이터였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쭉 볼게요. 이 광고 수익률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내가 광고비를 썼는데 수익률이 얼마 이상 나오지 않으면 나 이거는 광고비로만 쓰고 있는 거고 나는 수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판단하실 때 저는 이 광고 수익률을 제일 유심히 봅니다. 보면 뭐 다른 제품들도 있고 똥봉투 있네요. 유님 똥봉투가 있어요. 네. 심지어 클릭이 2번이나 됐습니다. 어쨌든 보면 전환율 있고요. 광고 수익률 있어요. 4,551%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에요. 물론 구매가 한 번밖에 안 되긴 했습니다. 클릭 대비 구매가 잘 일어났기 때문에 전환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광고 수익률도 높게 나오는 건데요. 보시면 제가 이걸 아마 내림차순으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4,551%부터 쭉쭉쭉 보면 700%대도 보이고요. 600%대도 보이고요. 300%대도 보이고요. 77%, 두 자릿수도 보입니다. 그럼 봤을 때, 내가 내 상품은 몇 % 이상의 광고 수익률이 나와줘야 나는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판단하는 지표가 이제 저희가 표현하는 용어로는 최소 로아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봤을 때 이게 이제 아까 애견 배변 봉투예요. 256%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내 마진으로는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면 나는 손해야. 라는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판단을 어디서 해? 제가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걸 엑셀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자, 내가 G마켓에 상품을 2만 원에 판다라고 2만 원으로 올렸어. 이게 판매 금액이죠. 2만 원에 올렸고요. 이제 우리 뭐 수수료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내가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되면 프로모션 분담률도 있을 거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정산되고 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17,000원이야. 이건 이제 내가 알잖아요. 17,000원이야. 조금 크게 해볼까요? 17,000원이야. 근데 이 상품의 원가는 10,000원이야. 일단 배송비나 이런 건 복잡하니까 제외를 하자고요. 내가 중국에서 가지고 와서 상품을 포장하고 배송하는 데까지 드는 게 10,000원이야. 원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17,000원 정산을 받고 나는 10,000원의 원가로 나가. 그럼 나에게 남는 순마진은 얼마죠? 7,000원이에요. 그럼 이 상품의 마진율은요, 35%라고 보면 돼요. 마진율은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판매 금액 대비 얼마 남느냐 해서 35%가 마진율이에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내가 하루에 광고비를 이 상품으로 3만 원을 태웠어. 근데 매출이 요만큼이 나왔네? 그러면 이익은 얼마 남죠? 우리 마진율 있잖아요. 이익은 21,000원이 나옵니다. 그럼 봤을 때 광고 수익률이 200% 나왔다라고 하면 내가 광고비를 3만 원 태웠을 때 매출이 요만큼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이 제품 마진으로만 봤을 때는 21,000원 이익이에요. 하지만 나는 얼마 썼어요? 광고비 3만 원을 썼죠. 그러면 마이너스 9,000원, 오히려 손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제가 이 광고 로아스를 아까 우리가 200%대만 있지 않았잖아요. 여기 473%도 있었어요. 그럼 제가 473%를 한번 넣어볼게요.
광고를 돌렸는데 473%가 나왔어. 라고 하면 광고비를 다 차감하고도 나는 남는 그 이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광고 로아스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300% 인역을 했을 때 1,500원. 이게 아니고 제가 여기 미리 계산을 해놨어요. 286% 이하가 나와주면 나는 손해예요. 제가 볼까요? 280%? 손해예요. 그쵸? 근데 286%보다 그 이상 로아스가 나와주면 나는 이득이에요. 여기 300% 나오니까 1,500원 남았죠. 그러니까 저의 기준은 이 광고를 돌리고 나서 광고 보고서를 볼 때 저의 기준은 286%라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들께서 이거 엑셀에 넣어놓으니까 이렇게 수치가 나오지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중요한 건 마진율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상품의 마진율은 대표님들마다 다 다르시잖아요. 마진율을 구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정산 예정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내 원가를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순 마진이 얼마가 남냐를 계산을 하시고 판매가랑 마진이랑 계산하셔서 이 순 마진율을 구하세요. 내가 만약에 내 상품이 순 마진율이 35%다라고 하시면 100 나누기 35%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로아스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제조하는 상품이라 마진율이 좋아요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100 나누기 40% 하시면 돼요. 그리고 광고 로아스, 이 로아스는 넘겨야 나는 이익을 보고 있는 거다. 라는 판단하는 지표 해서 로아스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요거 아시겠죠? 100 나누기 순 마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286%를 넘겨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아까 286% 넘겼나요? 못 넘겼죠. 얘는 손해예요. 그럼 이 광고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게 어쨌든 저는 손해를 봤잖아요. 나는 광고비를 썼는데 나에게 남는 건 없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자, 요거 볼게요. 순위가 어때요? 11위였어요. 11위였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한 달일 텐데 한 달 동안 과금된 CPC 비용이 15,000원이었어요. 자, 그럼 아까 애견 배변 봉투라고 했을 때 우리 아까 500원만 해도 내 구자 안에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11위보다는 위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파워클릭이 최대 8 구자니까 8 다음에 9, 10, 11, 12 그 구자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500원 하루에 500원 노출해서 내가 600원이라고 해볼게요. 600원이라고 했을 때 노출 보장 구자에서 가장 상위에 올라갈 수 있죠. 계산하기 쉽게 500원으로 해봅시다. 자, 500원으로 했을 때 이 11위 안에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한 달 동안 500원으로 계속 노출시킨다라고 하면 500원 곱하기 30일 15,000원이죠. 그죠? 500원 곱하기 30일 맞죠? 15,000원? 자, 15,000원이에요. 그러면 비슷한 그 언저리 자리에 내 상품을 노출을 시키지만 클릭이 몇 번 일어나도 추가 가금이 되지 않아. 그럼 저는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노출 보장으로 진행을 하는 게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광고비는 개선이 되고요. 전환율 자체는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 이 정도 나오더라도 광고비 자체가 조금 개선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 정도 클릭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지만 이거는 CPC이기 때문에 20번, 30번 일어날수록 계속 광고비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노출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가 추가되지 않는다. 추가 가금되지 않는다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요 정도 순위에 노출돼서 이 정도 CPC 과금이 될 바에는 나는 차라리 요거보다 조금 위에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노출 보장형 구자에 올라갔을 때 500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15,000원. 이거보다 더 저렴하잖아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로아스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 뒤에 리포트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간편 등록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보고서를 보시면 이게 쭉 나옵니다. 보시면 딱 이게 만약에 같은 상품이다라고 하시면 CPC 11위는 순위는 고객 눈엔 15위인가요?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11위라고 나오는 기준이 그 CPC로만 본 건지 아니면 전체 지면으로 본 건지는 제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전체 지면의 순위라고 하더라도 노출 보장용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15위다, 고객 눈에 보였을 때 15위, CPC 기준으로 15위다라고 했으면은 더더욱이 또 노출 보장용 광고가 더 좋은 걸 테고,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광고 수익률, 요거 같은 상품이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이하의 키워드들은 좀 조정을 해보는 거예요. 광고비를 개선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한다거나 뭐 이 정도 77% 나오는 전환 그 광고 수익률은 저 같으면 아예 키워드 제외를 할 것 같기도 해요. 요 정도는 키워드 제외하거나 약간 애매한 게 이런 것들이죠. 뭐 400%대, 300%대, 200%대, 300%대 요런 거 좀 잘 보셔야 되는 것들 그렇게 하시고 자 보고서를 봤어요. 근데 광고비만 많이 소진되고 전환이 없어요. 이게 제일 고민인 거죠. 광고 하시는 분들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노출 순위를 조금 하향으로 조정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조금 광고비를 상위에 띄우면서 많이 광고비를 쓰고 있진 않았나. 그러면 전환이 일단 안 되니까 살짝 후순위로 조금 빼보자. 그리고 전환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니까. 후순위로 빼보면 광고비가 낮추겠죠? 광고비가 낮아지면 이익률이 개선이 되겠죠. 또는 이 키워드는 좀 형편이 없는 것 같아.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는 키워드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과감하게 또 키워드 제외를 해주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CPC 광고 집행 후 단가와 CPP 진행 단가를 향후에 좀 비교를 해보시고 내가 요 상품, 요 키워드는 어느 정도 지면, 어느 정도 위치에 띄워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노출 지면을 노출 보장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파워클릭으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광고를 집행을 해보셔야 판단이 서겠죠. 그래서 처음 광고를 집행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공식 광고 대행사 도움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정말 AI 매출업이나 그 간편 등록으로 하셔서 전체 상품을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오늘 CPC와 CPP 광고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유유님께서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제가 외롭지 않았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가 유유님 질문하신 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 다음 주 라이브가 남았어요. 이제 4월에는 화요일이 5번 있는 거 맞죠? 5번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월 4회 라이브를 진행을 하니까 다음 주는 다른 강사님이 오실 거고요. 그 다다음 주는 이제 라이브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오시는 강사님께서 저 되게 유용한 주제로 라이브를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상품 클릭부터 구매까지 직진하게 만들기라고 해서 되게 유용한 라이브가 진행 예정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뭐 제가 없더라도 저도 라이브로 시청을 할 거예요. 저도 셀러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겠죠? 다음 주에 저는 시청자로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라이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저희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링크도 오늘 나갔나요? 고민 있어요 링크도 한번 띄워주세요. 라이브를 뭐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한데 고민 있어요 링크에 이제 뭐 온라인 판매하거나 할 때 어려웠던 점, 고민 있던 점,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했던 점들 올려주시면 저희 같이 뭐 판매자분들도 들어오시는 판매자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같이 고민을 다뤄드릴 수 있으니 또 고민 채택되시면 어떻게 되죠? 광고에 사용하실 수 있는 임원이 지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 있어요도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만족도 조사도 나가고 있죠. 위에 나갔죠? 네. 만족도 설문조사도 나가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5월에 뵙고요. 저희 다음 주 라이브 때 또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